어떤 진실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보다 더 긴 세월을 함께한 절친.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4년 10월. 어느 목요일 오후 3시 42분.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이곳에서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52살. 김연수 씨. 전형적이라고 믿었던 중산층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는 55살. 중견 건설회사에서 임원이며 골프와 등산을 즐기며 평범하게 살고 있지요. 결혼 30년.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자녀 모두 성인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연수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순간 연수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겁니다. 박준호님의 보호자이신가요?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응급실. 이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심근경색 증상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이시니 빨리 오십시오. 심근경색.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올게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지금 응급실에 누워있다니. 연수 씨는 가방을 움켜쥐고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좀 가주세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연수 씨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여보. 건강했잖아. 최근에 건강검진도 받았고.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각. 오후 4시 17분.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연수 씨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박준호 환자 보호자인데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네. 3번 응급처치실에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연수 씨는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괜찮겠지. 우리 여보. 꼭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커튼이 쳐진 응급처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연수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수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그 여자였습니다. 박미정, 연수 씨의 절친. 대학 시절부터 35년을 함께해온 그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 결혼식 때 신부들러리를 서줬고 아이들 돌잔치마다 빠짐없이 와줬고 남편과 싸울 때면 연수 씨 편을 들어주던 그 친구. 그 미정이 지금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처럼. 아내보다 먼저. 아내처럼. 미정아? 연수 씨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미정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미정이 일어나 연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준호 오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나도 방금 연락받고 급하게 왔어. 연수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미정이 나보다 먼저 여기 있는 거지? 왜 병원에서 미정한테 먼저 연락한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지금은 남편 상태가 더 급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은요? 어디 계세요? 바로 그때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의사였고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연수 씨가 아닌 미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이송되어서 스텐트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고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두 분이 배우자시죠? 환자분 주소지가. 그 순간 연수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분이 배우자시죠? 의사가 묻는 사람은 나와 미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아내예요. 저 김연수입니다. 의사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환자분 주소지로 등록된 곳에서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이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그 연락처로 전화했더니 이분께서 먼저 오셨거든요. 논현동 오피스텔. 그 순간 연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집은 서초동 아파트입니다. 남편이 25년을 살아온 우리 집이요. 그런데 논현동 오피스텔이라니? 연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상황을 파악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보호자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환자분의 법적 배우자는 누구신가요? 저요. 저 김연수입니다.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연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 보호자이신 김연수 씨께 환자분 상태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의사는 연수 씨를 데리고 처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의 정도, 시술 결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 하지만 연수 씨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논현동 오피스텔. 미정이 먼저 연락을 받았다. 의사가 미정을 배우자로 착각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은 오늘 밤 중환자실에서 관찰하고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걱정 마세요. 연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라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해야 할 건 남편의 심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연수 씨는 다시 처치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미정아,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친구, 결혼식, 출산,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본 친구,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받고 생일이면 축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보내던 그 친구. 하지만 지금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논현동 오피스텔이 뭐야? 우리 여보가 거기서 뭐 하는 건데? 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10년 전부터 그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셨어. 10년. 그 숫자가 연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사업 때문에 강남 쪽에 거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부동산 알아봐 드렸어. 그게
그게 10년 전이야. 연수 씨는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10년. 지난 10년 동안 남편이 다른 곳에서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럼 우리 집에 주말에만 오던 남편의 모습은? 회사 일이 바빠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라며, 평일엔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오던 그 날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그럼 너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30년 절친이 내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연수 씨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것보다 더 큰 충격.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아니, 정확히는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연수 씨는 침대에 누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미정. 35년을 함께했던 절친.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그 친구. 힘들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손. 하지만 지금은 그 손이 내 남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의료기기의 기계음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김연수 씨에게 그날 오후 4시 17분부터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35년 우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시간.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연수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연수 씨는 중환자실 앞긴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미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간이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연수 씨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미정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1달 전, 2달 전, 1년 전, 2년 전.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들. 언니 오늘 뭐 해? 우리 점심 먹을까? 남편분 요즘 어때? 우리 여보 건강검진 결과 좋대. 다행이다. 언니, 오빠 건강 잘 챙겨.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던 일상적인 말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모든 문장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오빠 건강 잘 챙겨라는 말. 그건 정말 친구로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연수 씨는 더 오래된 대화를 찾아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3년 전, 4년 전, 5년 전, 그리고 멈췄습니다. 7년 전 대화였습니다. 언니, 오빠 생일이잖아. 내가 케이크 예약해놨어. 오빠 좋아하시는 초코 케이크. 어머, 고마워. 내가 깜빡할 뻔했네. 언니는 바쁘니까 내가 챙겨줄게. 연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생일. 내가 깜빡했던 그날. 미정이 챙겨줬다고 고마워했던 그 순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미정은 어떻게 남편이 초코 케이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더 위로 올렸습니다. 8년 전. 언니, 오빠 허리 안 좋으시다며? 내가 아는 정형외과 원장님한테 예약해드릴까? 괜찮아. 우리 동네 병원 다니면 돼. 에이, 언니, 좋은 데 가야지. 내가 알아볼게. 그날 이후로 남편은 강남에 있는 정형외과를 다녔습니다.
연수 씨는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라고 했으니까요. 그 병원이 논현동 오피스텔 근처였을까요? 연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이제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연수 씨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오전 9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연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가 떠나고 연수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였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이모한테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 이모. 미정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은지와 아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미정을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친엄마의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응, 괜찮아. 시술 잘 끝났어. 다행이다. 엄마,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회사에 말하고. 아니야, 괜찮아. 내 아빠 곧 일반 병실로 옮긴대. 너 일 마치고 저녁에 와. 그래도 괜찮다니까. 엄마가 여기 있어. 전화를 끊고 연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1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았다고? 이모가 그걸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요. 단지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연수 씨는 남편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수 씨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30년을 함께 늙어온 사람.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누구예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후 1시 미정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밥 먹었어? 연수 씨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 어젯밤 그 충격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나 괜찮아. 언니, 밤새 못 잤잖아. 이거라도 먹어. 미정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좋아하는 미역국이랑 반찬 싸왔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미정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연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 솔직하게 말해줘. 논현동 오피스텔에서 우리 남편과 뭐 한 거야?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밖에 나가자.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비상구 계단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말해봐. 연수 씨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뭐 한 거야? 미정이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10년 전에 힘들어 하셨어. 힘들어 했다고? 뭐가?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서도. 언니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 연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사이가 안 좋았다고? 평범한 부부였어. 평범하게 서먹했지. 언니는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오빠는 외로워했어. 그래서 내가 위로해준 거야? 미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언니, 나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빠가 날 이해해줬어. 연수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빼앗은 게 아니야.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가 먼저 내게 왔어. 오빠가 힘들다고, 어디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럼 거절했어야지. 넌 내 친구잖아. 나도 사람이야, 언니. 나도 누군가가 필요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35년 우정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그 오피스텔에서 우리 남편이랑 뭘 했는지. 미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이 떴습니다. 남편과 미정이 함께 찍은 사진. 오피스텔 거실로 보이는 곳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남편이 미정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5년 전이었습니다. 연수 씨는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더 많은 사진을 봤습니다. 식당에서 찍은 사진, 여행지로 보이는 바닷가, 남편의 생일 케이크 앞에서 함께 웃는 모습. 모든 사진에 남편과 미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이게 다 뭐야?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보여주는 거야. 지워. 뭐? 이 사진들. 당장 지워. 연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진정해. 진정하라고? 넌 내 인생을 망쳐놓고 진정하라고? 연수 씨는 핸드폰을 미정에게 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뒷면 유리가 깨졌습니다. 언니, 나한테서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연수 씨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정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연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 씨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응. 좀 어지럽긴 한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연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남편이 연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 손길이 낯설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손인데 지금은 처음 잡아보는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연수 씨가 말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논현동 오피스텔. 거기가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처가 그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정이가 먼저 왔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1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 씨는 남편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연수 씨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혜와 아들 민준이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혜가 연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엄마는 걱정 마.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안 왔어요? 아까 연락하니까. 오늘 바쁘대서. 이모. 미정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모는 바쁜가 봐. 지혜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어제 나한테 전화 왔었어. 아빠 많이 걱정하시더라고. 우리보다 먼저 병원 오셨다면서? 연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문안은 짧게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일이 있다며 먼저 갔고 연수 씨는 다시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잠들었고
연수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미정에게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연수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정의 SNS를 열었습니다. 미정의 인스타그램. 최근 게시물을 봤습니다. 6개월 전에 올린 사진. 강남 어딘가의 카페에서 찍은 커피 사진이었습니다. 위치 태그를 보니 논현동이었습니다. 1년 전 게시물. 저녁 식사 사진. 스테이크와 와인. 역시 논현동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2년 전, 3년 전, 4년 전.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미정의 일상 사진들. 대부분이 논현동 근처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중 일부에는 남자의 손이나 뒷모습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연수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손이, 그 뒷모습이 남편이라는 것을. 연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믿기지 않는 건 나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10년 동안 숨겨진 모든 것을 남편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고. 새벽 하늘이 밝아올 때까지 연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이 끝날 무렵 연수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연수 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TV를 볼 때도,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연수 씨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물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연수 씨는 홀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재검진을 받으러 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연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의 59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연수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는 전날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생일인데.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안. 친구들이랑 낮에 골프 치다가. 그래도 생일인데 점심이라도 같이 먹지. 미안해. 다음엔 그럴게. 그날 저녁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어딘가 멍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차 뒷좌석에서 케이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연수 씨가 산 것과 똑같은 초코 케이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조각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 케이크는 뭐예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친구들이 준 거야. 골프장에서. 그래요? 연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케이크는 미정이 준비한 것이었겠죠. 남편은 그날 생일을 2번 보낸 겁니다.
미정과 한 번, 나와 한 번. 연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더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연수 씨가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은한 플로럴 향. 연수 씨가 사용하는 향수와는 달랐습니다. 여보, 이 셔츠에서 향수 냄새 나는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응? 아, 회식 때 옆에 앉은 여직원이 향수를 많이 뿌려서 그런가 봐. 그래요? 역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아니,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향수는 미정이 즐겨 쓰던 향수였습니다. 연수 씨도 알고 있는 향기였습니다. 단지 그때는 연결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연수 씨가 남편 차에 우연히 동승했을 때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최근 목적지에 논현동 오피스텔이라는 주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논현동에 왜 가요? 거기 아는 사람 있어요? 남편이 재빨리 내비게이션을 껐습니다. 아, 거기 거래처가 있어서 가끔 미팅하러 가. 그래요. 연수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주소는 남편이 10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단지 나는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연수 씨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를 뒤적였습니다. 양말, 속옷, 손수건.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 통장 사본, 각종 계약서들. 그리고 맨 밑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연수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헤어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적이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오피스텔 계약, 보증금 5천, 월세 80점. 2015년 거의 10년 전이었습니다. 2015년 5월 20일 가구 배치 완료. M이 도와줌. M. 미정을 말하는 거겠죠. 2015년 8월 3일 연수 생일. 집에서 저녁. 미안한 마음. 연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일기처럼 메모를 남겼던 겁니다. 이중생활의 기록을 계속 넘겼습니다. 2016년 2월 14일 M과 저녁. 발렌타인데이. 연수에게는 초콜릿 전달.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백화점 초콜릿을 사다 줬었습니다. 여보, 발렌타인데이니까 라고 하면서. 연수 씨는 고마워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 전에 미정과 저녁을 먹었던 겁니다. 2017년 6월 10일 연수가 감기 걸림. 집에 있어야 하나 고민. 결국 M에게 연락. 연수 씨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심한 감기로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집에 있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미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대신 찾아와 간병해 줬었죠.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밤새 옆에 있어줬습니다. 연수 씨는 그때 미정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너 없으면 어떡해. 정말 고마워, 미정아. 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뭘. 오빠한테도 연락했는데 오빠가 바빠서 대신 왔어.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미정에게 연수 좀 봐줘라고 부탁한 거였습니다. 자신은 갈 수 없으니까. 오피스텔에 있어야 하니까. 연수 씨는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어.
단지 모르는 척했을 뿐이야. 왜 모르는 척했을까요? 왜 더 캐묻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으니까요.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었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지켜내지 못한 아내, 그런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던 겁니다.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던 겁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연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요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연수 씨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첩을 집어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연수 씨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녀왔어.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꾸준히 약만 먹으면 된대. 그래요. 연수 씨는 수첩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읽었어요. 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한 적이 얼마나 됐을까요?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게 다예요? 10년 동안 다른 여자랑 살면서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그냥 미안해 한마디로 끝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연수 씨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당신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연수야. 왜요?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응. 회사 생활도 힘들고 집에 오면 당신이랑 대화도 잘 안 되고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연수 씨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예요? 힘들다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10년 동안 이중생활한 게 도망이 아니면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수 씨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솔직하게 말해요. 나 다 알아야 해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이는 처음엔 정말 친구로 도와준 거였어. 오피스텔 구할 때도, 가구 살 때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됐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수 씨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너무 아팠습니다. 나보다 미정이를 더 사랑해요? 그건 대답해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겠어. 당신도 사랑하고 미정이도. 둘 다야. 둘 다요? 응. 연수 씨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둘 다 사랑한다니. 그럼 나는 뭐예요? 반쪽짜리 사랑받으며 30년 산 거예요? 연수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그 말 들으니까 더 화나요. 연수 씨는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오늘은 따로 주무세요. 연수야. 내일 다시 얘기해요. 지금은 머리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연수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이 집, 아이들을 키우고 명절을 보내고 수많은 일상을 함께한 이 공간.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을까? 스스로에게 또 물었습니다. 아니야, 알고 있었어.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낯선 주소를 봤을 때, 생일날 이상한 케이크를 발견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캐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되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연수 씨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았을까? 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사회가,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한 여자, 혼자 사는 노인, 가족도 없이 외로운 사람, 그런 꼬리표가 붙는 게 싫었습니다. 남들 눈에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았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척 했던 겁니다. 거짓 평화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10년 동안 숨겨진 모든 것이 빛을 보았으니까요. 연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그게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이제는 직면하기로. 왜냐하면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아픈 게 나으니까요. 남편의 반쪽짜리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온전한 나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연수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긴 악몽 같은 나날들 끝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연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가을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의 혼란스러움과는 달리 머리는 맑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담요도 없이 웅크린 채로. 연수 씨는 잠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수 씨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컵을 들고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수 씨의 일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정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연수 씨는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절친.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오빠 괜찮아? 어제 병원 다녀온 거 맞지? 검사 결과 어땠어?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수 씨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괜찮대요. 약만 잘 먹으면 된대요. 다행이다. 진짜 걱정했어. 언니도 많이 놀랐지? 응급실에서 연락받고 나도 너무 놀랐다니까. 그래요. 언니, 목소리 왜 그래? 혹시 많이 힘들어? 아니에요. 언니, 나 오늘 시간 되는데 집에 갈까? 언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연수 씨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쓴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정 씨. 안 와도 돼요. 미정 씨. 언니, 왜 갑자기 그렇게 불러?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혹시 뭔가 알게 된 거야? 네, 다 알았어요.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언니, 내가 가서 설명할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요? 10년 동안 내 남편이랑 산 게 오해예요? 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내 절친이 내 남편을 빼앗은 게 오해예요?
언니, 제발, 얘기 좀 하자. 내가 지금 갈게. 오지 마세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연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연수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남편의 옷과 자신의 옷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옷들이었습니다. 연수 씨는 남편의 옷들을 캐리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셔츠, 바지, 속옷들. 하나하나 개서 넣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짐 싸요. 당신 짐. 연수야. 오피스텔로 가요. 거기가 당신 집이잖아요. 10년 동안 살던 곳이니까 익숙하시겠죠. 연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내가 지금 진정을 못해요?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는데. 연수 씨는 계속해서 옷을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연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연수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이제 당신이 내 손 잡을 자격 없어요. 연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면 다예요? 10년을 속이고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연수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연수 씨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남편의 얼굴. 하지만 연수 씨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과해야죠. 30년 동안 거짓으로 산 아버지라고.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부끄러워요? 이제 와서 창피해요. 아이들한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 그럼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수 씨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연수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계속 벨을 눌렀습니다. 언니, 나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연수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활짝 열었습니다.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하게 차려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들어오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연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내 곁에 있었다. 하지만 진짜 그녀를 안 적이 있었을까? 거실에 남편도 나와 있었습니다. 미정과 남편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연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둘 다.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함께 앉았던 이 거실. 명절 때도, 생일 파티 때도, 평범한 주말에도.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연수 씨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언니, 대답해요. 언제부터 내 남편과 그런 사이였어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요? 절친의 남편을 빼앗는 게 자연스러워요? 빼앗은 게 아니야. 언니, 그럼 뭔데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어. 연수 씨는 웃었습니다. 허탈하고 분노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사랑이요? 절친을 배신하는 게 사랑이에요? 언니는 몰라. 나도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로 오빠를 도와주려고 한 거였어. 오피스텔 구할 때도, 가구 살 때도, 그냥 친구로서. 그런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가 외로워 보였어.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 언니한테 말 못하는 고민들을 나한테 털어놨어. 그래서 위로해준 거예요? 침대에서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요? 미워해줘야 해요? 30년 절친이 10년 동안 내 남편과 동거한 걸?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연수야, 미정이 탐만은 아니야. 나도. 당신은 입 다물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중이에요. 연수 씨는 다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 당신이 그 모든 시간 동안 내 옆에서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고민 들어주고, 내 힘들 때 위로해주고, 생일 축하해주고, 명절 때 같이 음식 만들고,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내 남편과 잤던 사람이었다는 거. 언니, 내가 남편이랑 요즘 대화가 없어라고 고민 털어놓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미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오빠는 원래 말이 없잖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라고 했죠. 그러면서 당신은 내 남편이랑 매일 밤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미안해, 언니. 미안하다고요? 연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우정을 짓밟고 10년 동안 거짓말하고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나서 미안하다고요? 언니, 나도 힘들었어. 정말로 힘들었다고요? 당신이 힘들었다고요? 응. 언니를 속이는 게 괴로웠어. 매번 언니 얼굴 볼 때마다 죄책감 들었어. 그런데도 계속한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연수 씨는 일어났습니다. 미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해요? 잘못한 거 없어. 언니,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왜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미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랑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연수 씨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정의 뺨을 때리려고. 하지만 멈췄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가치도 없어요. 내 손으로 때릴 가치도. 미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이미 10년이 지났는걸. 그래요. 10년이 지났죠. 당신이 1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죠.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연수야, 제발.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연수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남편과 미정.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두 사람. 자신을 속였던 두 사람. 이제 알았어요. 당신들이 왜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지. 왜 맨날 셋이서 만났는지. 왜 미정이가 우리 집 일을 다 알고 있었는지. 언니, 다 계획이었던 거죠? 내 눈앞에서 당당하게 만나기 위한. 의심받지 않기 위한.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진짜로 언니 챙기고 싶었어. 챙기고 싶었다고요? 남편 빼앗으면서요? 언니, 제발 이해해줘. 이해요? 뭘 이해해요? 배신을? 연수 씨는 미정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 못해요. 남편은 그래도 30년 같이 산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왜? 당신은 내 친구였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남편의 배신보다 당신의 배신이 더 아파요. 이해해요? 미정이 더 세게 울었습니다. 연수 씨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요. 두 분 다. 언니, 나가라고요.
내 집에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연수야, 내가 나갈게. 미정이는 둘 다 나가요. 당신들이 함께 만든 관계잖아요. 함께 나가요. 연수야, 나가. 연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었던 연수 씨가, 항상 조용하고 온화했던 연수 씨가,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미정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미정이 돌아봤습니다. 언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뭐요? 나는 언니를 정말 친구로 생각했어. 지금도 그래. 연수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친구요? 친구가 이런 짓을 해요? 나도 알아. 내가 너무 나쁜 짓 했다는 거. 하지만 감정은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우정은요? 30년 우정은 어쩔 수 있었어요? 미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수 씨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연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잃은 건 남편만이 아니라는 것을. 30년 우정도 함께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실감은 남편을 잃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어차피 멀어진 사람이었지만 미정은 내가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연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배신감을, 분노를,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연수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이라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남편도, 미정도 모두 내 인생에서 지우겠다고, 비록 혼자 남겨지더라도 그게 더 낫다고,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진실되게 사는 게 낫다고.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수 씨는 빗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지금 연수 씨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수 씨는 그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미정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날, 큰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빠한테 연락했더니 아빠도 집에 안 계시대. 무슨 일 있어? 연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나 지금 갈게. 저녁 같이 먹자. 안 돼. 오지 마. 왜? 무슨 일 있는 거지? 엄마, 나 진짜 갈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 같아. 아빠가 10년 동안 다른 여자랑 살았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믿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진다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막내 아들 민준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지혜가 거실 불을 켰습니다. 연수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민준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파.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밥은 먹었어? 연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어? 전화해도 안 받으시던데. 그 질문에 연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지혜가 연수 씨를 껴안았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지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연수 씨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됐어? 혹시 큰 병에 걸린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 제발 말해봐. 연수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10년 동안 다른 여자랑 살았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와 민준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먼저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여자랑 살았다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바람 피웠다는 거야? 바람이 아니라 동거했어. 오피스텔에서 10년 동안. 지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민주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랬어? 확실해? 응. 확실해. 증거도 다 있어. 그 여자가 누군데? 누구야? 연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야. 미정 이모?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절친 미정 이모 말하는 거야? 응.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사실이야. 다 확인했어.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지금, 당장.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가 미정 이모랑 말이 돼. 민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미정 이모가 정말 그랬어? 엄마 절친이었잖아. 그래. 30년 절친이었지. 그럼 이모는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 며칠 전에 내쫓았으니까. 지혜가 연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 힘들었겠다.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했어? 연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엄마, 왜 우리한테 진작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너희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고. 민준이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도 아빠한테 실망했어. 근데 엄마, 응, 사실 엄마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연수 씨가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엄마가 아빠를 너무 방치한 거 아니야? 민준아,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 탓하는 거야? 탓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해보자는 거야. 아빠가 10년 동안이나 다른 여자랑 산 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연수 씨는 민준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 잘못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아빠를 잘 챙기지 못했어. 대화도 잘 안 했고, 관심도 덜 가졌고. 엄마, 그래서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간 거겠지. 엄마, 탓이야. 지혜가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누나도 알잖아. 엄마랑 아빠가 요즘 몇 년 사이 안 좋았던 거. 그래도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게다가 엄마 절친이랑? 그건 아니지. 하지만 민준이 연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도 아빠한테 관심 없었잖아. 요즘 몇 년간 연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민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대화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배신당할 이유가 될까요? 10년 동안 속임당해도 될 이유가 될까요?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정말 최악이야.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누나, 나도 엄마 편이야.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지. 현실은 아빠가 바람 피운 거야. 그것도 10년 동안. 알아.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엄마도 뭐? 엄마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야. 연수 씨는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나가줄래? 엄마, 나가줘.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엄마, 내가 말을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엄마도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이제 가줘. 엄마. 지혜가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자. 엄마. 더 힘들게 하지 마. 두 남매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 씨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를 너무 방치한 거 아니야? 정말 그랬을까요? 내가 남편을 방치했을까요? 연수 씨는 기억을 되짚어 올라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 탓이었을까요? 연수 씨는 항상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주말에 뭐 할까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몰라.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수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은 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겁니다. 어차피 대화가 안 되니까. 어차피 관심 없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 남편은 이미 미정과 함께 있었던 거였습니다. 연수 씨와 대화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아들은 엄마를 탓하는 걸까요? 왜 피해자인 엄마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연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피해자여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냐고. 남편이 왜 바람 피웠을지 생각해 봤냐고. 마치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잘못까지 뒤집어 씌워야 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 민준이랑 통화했어. 민준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한번 모여서 얘기하는 게 어때? 아빠도 부르고. 연수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족 회의 필요할까요? 하지만 어차피 아이들도 알게 됐으니 정리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좋아. 이번 주말에 하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연수 씨, 남편, 지혜, 민준. 4명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이에요? 미정 이모랑 10년 동안 동거한 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야.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 안 해요? 사랑해. 엄마를 사랑해. 그럼서 왜 다른 여자랑 살아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둘 다 사랑한대. 엄마도 사랑하고 미정이도 사랑한대. 그게 말이 돼요? 지혜가 화를 냈습니다. 둘 다 사랑한다니. 그럼 엄마는 뭐예요? 반쪽짜리 사랑이나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야, 아빠. 저 진짜 실망했어요.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민준도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도 실망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엄마랑 이혼하면 되잖아요. 왜 10년 동안 속인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하면 너희한테 상처가 될까봐. 그게 우리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응. 아니에요. 그건 아빠 핑계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책임지기 싫었던 거예요. 가족도 지키고 미정 이모도 만나고 둘 다 가지고 싶었던 거잖아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수 씨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와 민준. 30년 전 결혼했을 때 상상했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했어. 뭐요? 아빠랑 이혼할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너희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해야 해요? 응. 이제는 끝이야.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수 씨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집에 가.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연수야, 정말 미안해. 연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연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아들한테 탓을 듣는 억울함, 30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허망함. 하지만 연수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라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지금 연수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수 씨는 이혼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 남편의 10년 이중생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연수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발견했던 수첩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양말과 속옷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서류들, 보험 증서, 통장 사본. 이미 본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연수 씨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젊은 시절의 연수 씨와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지혜가 돌 때, 민준이 100일 때, 가족, 여행 갔을 때 모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연수 씨는 사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맨 밑에 큰 봉투가 있었습니다. 연수 씨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오피스텔 계약서였습니다. 논현동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김태수,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계약일은 2015년 3월, 정확히 10년 전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80만 원. 10년 동안 꾸준히 낸 거였겠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계부에는 없던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연수 씨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비밀 계좌,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30만 원, 월세 8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생활비, 누구의 생활비일까요? 위정의 생활비였겠죠. 연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회사 월급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그럼 어디서?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출 서류였습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 담보대출 1억 원. 연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연수 씨 몰래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담보대출 1억 원. 무엇을 담보로 받았을까요? 설마. 연수 씨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담보물건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남편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연수 씨 몰래 미정과의 생활비를 위해 연수 씨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니. 30년 동안 함께 꾸려온 우리 집을,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이 집을. 연수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아직 볼 게 더 남았으니까. 네 번째 서류.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피보험자 김태수, 수익자 박미정. 연수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이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수익자가 미정이었습니다. 보험금은 2억 원. 만약 남편이 죽으면 미정에게 2억이 가는 거였습니다. 연수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미정에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서류.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자 김태수.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 사망 시 논현동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박미정에게 양도합니다. 본인 명의 예금 중 50%는 박미정에게 상속합니다. 연수 씨는 유언장을 구겨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미정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30년 함께 산 아내보다 10년 동거한 여자에게 더 많이. 연수 씨는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더 많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 기록, 남편과 미정이 함께 건강검진 받은 기록, 부부 건강검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행, 예약 확인서, 제주도, 부산, 강릉.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그 날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미정과의 여행이었습니다. 식당, 예약, 내역, 고급 레스토랑, 호텔 뷔페. 기념일마다 남편은 연수 씨와 평범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미정과는 특별한 곳에서 식사했던 겁니다.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미정이 함께 찍은 사진들, 웃고 있는 얼굴들,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 한 장의 사진이 연수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 남편과 미정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수 씨는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로 필요했으니까. 모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유리할 만큼. 연수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할까? 변호사에게 주면 됩니다. 그럼 이혼은 쉽게 될 겁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아이들에게도 보여줘야 할까요? 아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려줘야 할까요? 연수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민준에게, 엄마를 탓했던 민준에게 진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봐,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한 거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여전히 아빠였으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피는 못 속이는 법이니까. 이 증거들을 보면 아이들은 아빠를 완전히 증오하게 될 겁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연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연수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오렴. 저녁 시간. 지혜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치킨과 맥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둘이서 속 풀고 얘기하자. 민준이는 안 불렀어.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지? 응, 힘들어.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아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니. 나도 믿기지 않아. 지혜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할 거야? 응.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엄마, 결정 지지해. 엄마가 행복해야 해. 연수 씨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엄마.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 뭐니? 엄마는 언제부터 눈치챘어?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연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왜 확인 안 했어? 두려웠어. 진실을 마주하는 게.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지혜가 연수 씨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만 생각해.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응, 그럴게. 지혜가 돌아간 후, 연수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10년의 기록, 10년의 거짓말, 10년의 배신. 연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줄 거라고. 그리고 정당하게 이혼할 거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전부 보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아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연수 씨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갈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연수 씨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끝을 내는 시작. 두렵기도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혼자가 된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연수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연수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연수 씨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수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도 많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연수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어머, 연수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세요? 아,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남편분은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연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건강합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 소문이 날 겁니다. 이혼한다는 소문,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소문.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연수 씨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증거 자료입니다. 변호사가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연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연수 씨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30년 결혼 생활의 끝.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 연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는 않을까요?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겠다는 것.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수 씨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고, 조용히 끝내고 싶다고 연수 씨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재판까지 갈 겁니다. 재판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요. 제대로 된 결말을 보고 싶어요. 연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연수 씨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려왔습니다. 5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미정이야. 연수 씨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끊지 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있어. 제발. 단 한 번만. 30년 우정 생각해서라도. 30년 우정이요? 그걸 짓밟은 사람이 누군데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연수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미정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좋아요. 만나죠. 어디서요? 우리 자주 가던 카페. 거기서 만나자. 알겠어요. 내일 오후 3시. 고마워. 언니. 연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연수 씨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카페는 30년 동안 미정과 자주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던 곳, 웃고 울었던 곳.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수 씨를 보자 일어났습니다. 언니. 연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할 말 있다며요? 빨리 해요. 언니,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게 들었어요. 알아. 근데 다른 말을 못 하겠어. 미안하다는 말밖에. 연수 씨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장도 제대로 안 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왜 나를 만나자고 했어요? 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사과요? 이제 와서요? 늦은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나 정말 잘못했어. 언니를 배신한 거, 30년 우정을 저버린 거, 다 내 잘못이야. 알아요. 그래서요? 용서해줘. 제발. 연수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어.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뭐요? 용서해달라고요. 10년 동안 내 남편을 빼앗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러고도 용서해달라고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10년 동안 내 앞에서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았어.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런데도 계속했잖아요. 사랑했으니까. 그 말에 연수 씨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친구를 배신하는 게? 언니는 몰라. 뭘 몰라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습니다. 언니는 오빠를 사랑하지 않았잖아. 연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실이잖아. 언니는 오빠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익숙해서 같이 산 거야. 습관처럼, 의무처럼. 당신이 뭘 알아요? 우리 부부 사이를? 알아. 다 알아. 오빠한테 들었어. 언니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그건 언니는 오빠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야. 그냥 남편이라는 역할로만 본 거지. 아이들 아빠로만 본 거지. 연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신 사랑해준 거예요? 그게 정당화가 돼요?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 당신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언니도 반성해야 해. 연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언니, 앉아. 아직 할 말이 있어. 없어요.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언니,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 나는 진심으로 오빠를 사랑했어. 그리고 오빠도 나를 사랑했어. 그게 잘못이야? 네, 잘못이에요. 친구의 남편을 사랑하는 건 잘못이에요. 사랑은 선택할 수 없잖아. 선택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선택한 거예요. 우정보다 사랑을, 도덕보다 감정을. 미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몰라. 외롭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외로웠다고요? 응. 나도 혼자였어. 결혼도 못하고, 가족도 없고, 오빠가 유일한 의지처였어. 그래서 내 남편을 뺏은 거예요? 당신 외로움 때문에? 뺏은 게 아니야. 오빠가 먼저 나한테 왔어. 거짓말 아니야.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 언니랑 살기 힘들다고. 나한테 위로받고 싶다고. 연수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응. 거절할 수 없었어. 왜요? 사랑했으니까. 연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사랑. 맨날 사랑 타령이네요. 그럼 나는 뭐예요? 30년 친구는 뭐예요?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미안해, 언니. 미안하다고 다해요? 30년을 짓밟고 미안하다고? 미정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아줘. 뭐예요? 돈이야. 위자료라고 생각해. 연수 씨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이게 뭐예요? 내가 모은 돈이야.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줘.
연수 씨는 봉투를 미정에게 던졌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언니,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필요해? 연수 씨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필요해요. 진심, 어린 반성이요. 나 진심이야.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도 자기 합리화하고 있어요. 사랑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오빠가 먼저 왔다. 다 변명이에요. 미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반성한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언니, 나는 최악의 인간이었어. 친구를 배신했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해야죠. 언니, 하지만 당신은 안 그래요. 계속 자기를 정당화해요. 나도 힘들었다. 사랑이었다. 그게 피해자인 나한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요? 미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그 말 그만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연수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언니, 잠깐만. 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언니는 정말 한 번도 의심 안 했어? 연수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했어요. 그럼 왜 확인 안 했어? 무서웠으니까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그것 봐. 언니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가 진작 확인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연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나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탓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나를 속인 당신이 지금 나한테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됐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연수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를 정말 친구로 생각했어. 지금도 그래. 연수 씨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친구를 배신하지 않아요. 당신은 친구가 아니에요. 절대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수 씨는 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미정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정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연수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미정과도 과거와도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연수 씨는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연수야, 미정이한테 들었어. 오늘 만났다며.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연수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이 벌써 남편한테 연락했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겠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랑도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남편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연수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연수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수 씨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날, 당당하게 맞선 날, 더 이상 피하지 않은 날. 연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질 수 있어. 그날 밤 연수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미정과의 대면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면, 그리고 완전한 이별. 연수 씨는 그날을 준비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 낫다는 것을. 혼자지만 당당한 게 함께이지만 비참한 것보다 낫다는 것을. 연수 씨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정과의 대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 문제가 재발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응급실에 실려갔대. 지금 병원으로 와. 알았어. 연수 씨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지혜와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 지금 치료 중이래. 심장이 많이 안 좋대. 의사 선생님은 조금 있다가 나온대. 세 사람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연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미정도 연수 씨를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연수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오빠 소식 듣고 병원에 연락받았어. 병원에서 당신한테 연락했다고요? 응. 나도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수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미정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니. 들어가세요. 저는 나갈게요. 엄마. 지혜가 연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있어. 아빠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지금은 아빠가 중요해. 연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야 할 때였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연수 씨 옆 의자에 앉으려다가 민준이 자리를 막았습니다. 여기 앉지 마세요. 민준아, 아빠 때문에 온 거면 저쪽에 앉으세요. 미정은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과 가족을 무너뜨린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연수 씨와 미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이 다 보호자신가요? 연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법적 배우자입니다. 아, 네. 그럼 부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연수 씨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악화됐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상태로는 몇 개월 안에 심장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 이식이요? 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고 안정이 필요합니다. 연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미정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언니, 제발. 오빠 상태가 어떤지만 알려줘. 보호자한테만 알려준대요. 법적 보호자한테만요.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도 보호자야. 법적으로는 아니죠. 당신은 그냥 다른 여자예요. 남의 남편과 동거한 여자일 뿐이에요. 언니, 사실을 말한 거예요.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여기 병원이야. 연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가 맞았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도 돌아왔습니다.
연수 씨는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고맙다. 와줘서.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연수 씨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이혼 절차 계속 진행할 거예요. 당신이 아프든 말든 저는 계속할 거예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하나 더. 미정 씨를 보호자 명단에서 빼요.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에요. 연수야, 저는 아직 법적 배우자예요. 당신이 아무리 미정 씨를 사랑해도 법적으로는 제가 배우자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빼줄게. 그리고 보험 수익자도 바꾸세요. 제 이름으로. 그것도 알았어. 연수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명하세요. 재산 분할 합의서예요. 지금 서명하라고? 네, 지금 하세요. 나 아픈 사람인데.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남편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일방적인데. 당신이 10년 동안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수야, 서명 안 하실 거면 재판 가는 거예요. 그럼 더 불리해질 거고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명했습니다. 됐어? 네, 이제 가볼게요. 연수 씨는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 후회해요? 남편이 연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많이. 뭘 후회하는데요? 나를 속인 거요? 아니면 들킨 거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수 씨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미정과 마주쳤습니다. 미정이 병실로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오빠, 병문안. 들어가지 마세요. 왜? 보호자 아니잖아요. 면회 자격 없어요. 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요? 당신이 나한테 한 것만큼 심해요?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좀 보게 해줘. 제발. 싫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 오빠가 아픈데.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나도 걱정돼. 걱정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오빠를 사랑해. 10년 동안 함께 살았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연수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불륜이었으니까요. 불륜이라고? 네, 불륜.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미정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린 진심으로 사랑했어. 사랑이요? 또 사랑 타령이네요. 맞아. 사랑이야. 언니는 몰라. 진짜 사랑이 뭔지. 그 말에 연수 씨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언니는 오빠를 사랑한 적 없잖아.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산 거잖아. 당신이 뭘 알아요? 알아. 오빠한테 다 들었어. 언니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연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이 대신 사랑해준 거예요? 맞아. 나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언니보다 더. 연수 씨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이요? 응. 오빠는 나를 더 사랑해. 언니보다 나를. 연수 씨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돌아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받았으면. 왜 남편은 아직도 나랑 이혼 안 한 거예요? 미정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알아요? 남편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내도 사랑하고 미정이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둘 다 사랑한다고요.
그건 당신은 반쪽짜리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나처럼 우리 둘 다 남편한테 속은 거예요. 아니야. 맞아요. 남편은 둘 다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안정적인 가정도 젊은 여자도 둘 다 갖고 싶었던 거죠.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나를 진심으로. 진심이요? 그럼 왜 당신과 결혼 안 했어요? 10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아이들 때문에. 핑계예요. 진짜 사랑했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한테 갔겠죠. 미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수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나처럼. 차이가 있다면 나는 법적 아내고 당신은 그냥 다른 여자라는 거죠. 언니, 너무해. 너무하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당신이 10년 동안 착각하고 산 거예요. 진짜 사랑인 줄 알았던 게 그냥 불륜이었을 뿐이에요. 미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연수 씨는 그런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요. 언니, 여기 병원이에요. 창피하게 그러지 말고 일어나요. 미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언니는 정말 나를 용서 못해? 연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못해요. 왜? 남편의 배신은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 지쳤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랑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건 부부 사이의 문제니까. 그럼 연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내 친구였어요. 30년 동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언니, 내 모든 비밀을 나눴어요. 힘들 때 의지했어요. 행복할 때 함께 웃었어요. 그게 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내 곁에서 웃으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동시에 내 남편과 잠자리를 했어요. 언니, 미안해. 그게 얼마나 배신인지 알아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게,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연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이혼으로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배신은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30년 우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니까요. 언니, 나는 남편보다 당신이 더 미워요. 남편은 그래도 솔직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거짓으로 나한테 다가왔어요. 친구인 척하면서. 미정이 바닥을 보며 울었습니다. 연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남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당신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내 인생에서 단 하나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믿음을 배신한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연수 씨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미정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환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연수 씨는 햇살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끝, 30년 우정의 끝,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연수 씨만의 인생,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인생, 진실된 인생. 연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나만 생각하고 살 거야. 나를 위해서. 연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혼자지만 당당하게, 외롭지만 떳떳하게.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진실 속에서 혼자 사는 게 거짓 속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것이 연수 씨가 30년 만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